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파헤쳐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AI 분야의 거물이죠. 오픈 AI. 여기가 반도체 대기업 브로드컴하고 손을 잡았어요. 네, 맞습니다. 자체 AI 칩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게 아주 큰 뉴스죠. 네. 이게 단순히 더 빠른 칩을 만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AI 개발의 핵심 동력이 컴퓨팅 인프라를 직접 통제하겠다. 이런 야심찬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 목표 규모가 무려 10기가와트라고 하니까요. 10기가와트. 와. 정말 그 스케일만 들어도 엄청난데요. 오늘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파트너십이 왜 나왔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AI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죠. 네. 이 발표가 AI 산업 전체 판도를 좀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오픈 AI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랄까 주요 AI 회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인프라까지 직접 손대려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런 흐름의 하나로 볼 수 있군요. 네. 말씀하신 그 10기가와트, 이게 현재 AI 업계가 얼마나 정말 폭발적인 속도로 컴퓨팅 자원을 늘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예전에 산업혁명 때 철도 깔고 인터넷 시대에 광케이블 매설하고 그런 거에 비견될 만한 거죠. AI 시대를 위한 거대한 인프라 구축이다. 와, 비유가 정말 대단한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핵심 팩트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 오픈 AI가 차체 AI 가속기 칩을 설계한다. 네, 설계는 오픈 AI가 하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이 칩의 개발, 생산, 그리고 배포까지 맡는다. 이게 핵심이죠. 맞습니다. 골자는 그겁니다. 목표 컴퓨팅 파워는 10기가와트. 배포는 2026년 하반기 시작해서 2029년 말까지 완료. 네, 일정도 나왔죠.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단순히 칩만 만드는 게 아니다. 브로드컴의 핵심 기술, 이더넷 네트워킹 기술까지 포함된 전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점이 좀 중요해 보여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미 양사가 이걸 위해서 18개월이나 비밀리에 협력해왔다는 것도 좀 놀랍죠. 18개월요. 꽤 오래 준비했네요. 네, 여기에 소프트뱅크 산하에 암도 오픈 AI 서버 설계를 위한 CPU 칩 개발에 관여한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면서 이게 상당히 다각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키워드, 맞춤형 AI 가속기, 그리고 시스템 수준 접근,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아는 범용 GPU, 엔비디아 H100 같은 거요. 이런 건 다양한 작업에 두루 쓰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맞춤형 가속기는 달라요. 오픈 AI의 GPT 모델이나 소라 같은 특정 AI 모델의 연산, 특히 그 추론, 인퍼런스 작업에 딱 맞춰서 최적화되는 겁니다. 아, 특정 작업에만 특화되게요? 네, 그래서 훨씬 효율이 높죠. 가속기라는 이름 자체가 특정 연산을 빠르게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10기가와트라는 규모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일부 보도를 보면 미국 한 800만 가구 이상이 쓰는 전력량 아니면 그 거대한 후보된 발전 용량의 한 5배 이렇다고 하니까요. 후보됨 5개요? 와, 전력 소모가 진짜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오픈 AI의 현재 운영 규모가 대략 한 2기가와트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이걸 단숨에 5배 이상 늘리겠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근데 왜 그냥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서는요, 개별 칩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수많은 칩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느냐, 이게 전체 성능을 좌우해요. 아, 연결성, 네트워킹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칩 자체의 연산 능력, 컴퓨트, 그리고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네트워킹, 또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메모리, 이 세 가지가 정말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최적의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여기서 단순히 칩 생산, 이건 아마 TSMC가 하겠지만요. 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특히 자기네 강점인 이더넷 기반 네트워킹 솔루션까지 통합해서 제공한다. 이건 오픈 AI가 칩부터 네트워크, 서버 렉까지 이 전체 AI 인프라 스택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완전히 최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자기들한테 맞추겠다.
그렇죠. 특히 그 이더넷 네트워킹, 이게 현재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강자인 엔비디아가 주로 미는 인피니밴드 기술하고 경쟁하는 기술이거든요. 아, 엔비디아랑 경쟁 구도군요. 네, 그러니까 표준 기술인 이더넷 기반으로 대규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뭐 이런 전략적인 선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묶어서 거대한 시스템으로 만들 때 네트워킹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오픈 AI는 세계 최고의 AI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어려워 보이는 하드웨어 설계에 직접 뛰어드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제일 큰 건 그 컴퓨팅 파워 수요 때문이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챗GPT 처음 나왔을 때도 놀라웠지만 이제 뭐 소라 같은 이미지, 비디오 생성 모델 나왔죠. 앞으로는 또 개인 비서 같은 AI 에이전트도 나올 거고요. 네, 점점 더 요구하는 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제공하려는 서비스 범위나 복잡성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모델을 학습시키는 단계 트레이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용자들이 모델을 쓸 때, 즉 추론, 인퍼런스 단계에서 필요한 컴퓨팅 자원은 훨씬 더 막대하거든요. 아, 실제 사용할 때 더 많이 필요하군요. 네, 오픈 AI 공동 창업자 그렉 브록먼이 10기가와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비하면 양동이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린 정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그 정도인가요? 네, 앞으로 AI 모델이 더 똑똑해지고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들어올수록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커질 거라는 거죠. 수요가 폭발적인 거 알겠어요. 근데 그냥 기존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칩 사서 쓰면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 사면 되잖아요. 굳이 직접 설계까지. 물론 그게 단기적으로는 더 쉬울 수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효율성하고 비용 문제예요. 효율성과 비용. 네. 범용 칩은 여러 목적에 맞춰 만들다 보니까 특정 작업에서는 사실 불필요한 기능이 있거나 좀 최적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범용이니까. 반면에 오픈 AI의 모델과 그 작업 부하, 워크로드에 완벽하게 맞춘 커스텀 칩은요. 똑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전력 소모를 확 줄이거나 아니면 같은 전력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어요. 아, 전성비가 좋아지는군요. 맞습니다. 샘 알트먼 CEO가 엄청난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와트당 더 많은 지능, more intelligence per watt을 얻는 게 목표다 이렇게 강조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와트당 더 많은 지능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칩 구매 비용을 줄이는 걸 넘어서 데이터 센터 운영에서 사실 제일 큰 부분이 전기료거든요. 이 전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장기적으로는 AI 서비스 비용 자체를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겠네요. 효율성, 비용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통제력과 최적화입니다. 통제력과 최적화. 네. 자체 칩을 설계한다는 건 단순히 하드웨어를 확보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예요. AI 모델 개발부터 하드웨어 실행까지 이 전체 기술 스택을 오픈 AI가 직접 통제하고 최적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들이 관리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모델 아키텍처를 개발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키텍처의 잠재력을 정말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샘 알트먼이 트랜지스터 애칭부터 최종 토큰 출력까지 전체 과정을 최적화하겠다고 말한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브로드컴 CEO 헥탄이 말했듯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외부 칩 회사의 로드맵이나 공급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들 비전에 맞춰서 하드웨어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전략적 자산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같이 개발하면 시너지가 엄청나겠어요. 혹시 그 외부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도 좀 있을까요? 지금 AI 칩 시장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고려 사용 중 하나였을 겁니다. 특정 공급 업체, 특히 엔비디아에 너무 의존하는 건 여러 가지 위험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뭐 칩 공급이 부족해진다거나 아니면 가격 협상에서 좀 불리해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GPU 부족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아,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 TPU, 아마존 인페온시아, 트레이늄, 메타 MTI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미 자체 칩 개발에 뛰어든 거고요.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들도 다 하고 있군요. 네, 다만 좀 다른 점은 이 회사들은 거의 완전 자체 개발에 가깝다면 오픈 AI는 브로드
브로드컴이라는 아주 강력한 파트너랑 손을 잡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죠. 아, 그게 좀 다르군요. 네, 이건 오픈 AI가 자기들의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랑 모델 개발에 집중하면서 하드웨어 쪽은 좀 검증된 파트너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뭐랄까 약간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과거 경험에서 얻은 교훈도 좀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렉 브록만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냥 뛰어난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도타2 게임에서 인간 최고수 플레이어를 이기는 AI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그걸 하면서 규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도 대규모 컴퓨팅 파워가 없으면 한계가 있더라. 이걸 경험으로 깨달은 거죠. 경험에서 나온 교훈이군요. 그렇죠. 또 외부 칩 제조사들한테 우리 이런 기능 필요해요라고 요청해도 그 회사들 로드맵에 반영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외부 파트너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던 경험도 자체 칩 개발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군요. 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네요. 폭발적인 컴퓨팅 수요 충족, 효율성 및 비용 절감, 전체 스택에 대한 통제력 확보와 최적화, 특정 공급업체 의존도 감소, 그리고 과거로 경험에서 얻은 교훈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오픈 AI의 최종 목표, AGI, 인공일반지능 달성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죠. AGI요? 네, AGI를 만들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할 텐데 이걸 전부 외부에서 사서 쓰는 것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필요한 인프라를 직접 설계하고 구축해서 AGI 개발 속도를 높이고 그 과정 전체를 통제하겠다. 이런 장기적인 포석인 셈이죠.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군요. 1. 칩 설계의 최적화에 활용해서 이미 칩 면적을 줄이는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네. AI가 칩 설계를 돕는다고요? 네. AI가 AI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는 이른바 AI 플라이휠 효과 같은 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와, 이건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럼 파트너로 왜 브로드콤을 선택했을까요?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많았을 텐데요. 브로드컴이 가진 몇 가지 중요한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맞춤형 반도체, 그러니까 ASIC, 나 브로드컴 용어로는 XPU라고 부르는데 이 분야에서 정말 오랜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 맞춤형 칩 전문이군요. 네. 이미 구글의 TPU나 메타의 MTIA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맞춤형 AI 칩 개발 프로젝트에도 깊숙이 관여해서 성공적인 협력 사례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뭘 원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경험이 풍부하군요. 그렇죠. 둘째는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강력한 네트워킹 기술, 특히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환경에 맞는 고성능 이더넷 스위치나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픈 AI가 단순히 칩만 원한 게 아니라 통합된 시스템을 원했기 때문에 이 컴퓨팅과 네트워킹 양쪽 모두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브로드컴이 아주 이상적인 파트너로 떠오른 거죠. 아, 컴퓨팅과 네트워킹 둘 다 강하니까. 이미 구글, 메타 같은 큰 고객들이랑 일해본 경험도 큰 장점이겠고요. 이번 발표 후에 브로드컴 주가도 엄청 올랐다면서요. 네, 발표 당일에 9% 이상 급등했어요. 시장이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브로드컴의 이 맞춤형 칩 사업 전략이 잘 먹히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고요. 네. 다만 좀 재밌는 건 작년 9월에 브로드컴이 익명의 고객이랑 10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계약을 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혹시 그게 오픈 AI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번 발표에서 브로드컴이 그때 그 고객은 오픈 AI가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럼 다른 또 큰 고객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픈 AI 말고도 또 다른 거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호키탄 CEO나 찰리 카와스 사장이 이번 파트너십 발표 때 양사의 기술적 시너지나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이걸 보면 단순한 고객 공급사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깊은 신뢰와 협력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대규모 맞춤형 칩 개발 프로젝트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맞춤형 칩 개발은 정말 극도로 복잡하고요. 수년 시간과 수십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사실 고위험 프로젝트예요. 위험도 크군요. 네, 설계 단계에서 작은 오류 하나가 전체 생산 라인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기대했던 성능이나 효율이 안 나올 위험도 항상 있죠. 또 오픈 AI의 소프트웨어 모델 팀이랑 브로드컴의 하드웨어 팀 사이에 정말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서로 다른 조직 문화나 일하는 방식을 맞추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쵸. 협업이 쉽지 않겠네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다른 기업들의 자체 칩 개발 노력도 아직까지는 여러 면에서 엔비디아의 최상위 GPU 성능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아직은 엔비디아가 우위군요. 네, 아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가 이 길을 선택한 건 단기적인 어려움이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전략적인 이점, 그러니까 효율성, 통제력, 최적화, 이게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확실히 엄청난 도전이네요. 다시 한번 이 프로젝트의 규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발표된 10기가와트, 여기에 더해서 최근 오픈 AI가 엔비디아, 오라클, 그리고 AMD랑 파트너십 맺어서 추가로 확보할 걸로 예상되는 컴퓨팅 파워가 한 33기가와트 정도 된다는 추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럼 이걸 다 합치면 40기가와트가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샘 알트먼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만약 오늘 당장 30기가와트 컴퓨팅 파워가 주어진다고 해도 현재 모델 품질이나 사람들이 그걸로 뭘 할지를 생각하면 비교적 빨리 포화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40기가와트도 부족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도 AI 기술 발전 속도랑 사용자들 수요 증가 속도가 이걸 금방 따라잡고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픈 AI가 처음에 2메가와트 MW 규모 클러스터에서 시작해서 지금 2기가와트 GW 이상으로 커졌고 이제 총 40기가와트 이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AI 컴퓨팅 수요가 얼마나 가파르게 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2메가와트에서 40기가와트 이상이라. 와, 계산해보면 초기 대비 2만 배 이상 커진 거네요. 그렇죠. 천문학적인 성장입니다. 샘 알트먼이 이 거대한 AI 인프라 구축 노력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동산업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부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네. 혹탄 브로드컴 CEO는 이걸 과거에 철도만 깔거나 인터넷만 구축하는 거에 비유했잖아요. 사회 전체 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반 인프라를 까는 작업과 같다는 거죠. 네, 그런 비유를 했었죠. 이 막대한 컴퓨팅 인프라는 단순히 지금 챗GPT나 소라 같은 서비스를 더 잘 돌리는 걸 넘어서 미래에 나올 훨씬 더 똑똑한 AI 모델들, 예를 들어 24시간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복잡한 목표 달성을 돕는 개인 비서 에이전트 같은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을 현실로 만드는 기반이 될 겁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군요. 네, 결국 목표는 샘 알트먼 말처럼 와트당 더 많은 지능을 짜내고 이걸 통해서 인류에게 더 유용한 AI를 제공하는 거겠죠. 찰리 카우스 브로드컴 사장이 지적했듯이 이건 단 몇 년 안에 끝날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아주 장기적인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오픈 AI와 브로드컴의 파트너십은 그냥 특정 칩 하나 만들기로 계약한 게 아니네요. 앞으로 나올 GPT-6, GPT-7, 그 이후 모델들까지 다 염두에 둔 그런 지속적인 하드웨어 혁신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 관계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AI 기술은 정말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 설계하는 칩이 몇 년 뒤에도 최첨단일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 못하거든요. 그렇죠. 금방 구식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번 파트너십은 일회성 거래가 아니에요. 미래 AI 모델 발전에 발맞춰서 하드웨어도 계속 같이 진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양사의 장기적인 약속이자 공동의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AI 모델의 요구사항이 하드웨어 설계를 이끌고 또 새롭게 설계된 하드웨어가 더 강력한 모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공진화, 코에볼루션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진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이 과정에서 오픈 AI는 모델 개발 노하우를, 브로드컴은 하드웨어 설계랑 네트워킹 전문성을 제공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오늘 오픈 AI와 브로드컴의 10기가와트 규모 AI 칩 파트너십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오픈 AI는 그 폭발하는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고 AI 개발 전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AGI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브로드컴과 손잡고 자체 맞춤형 AI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이라는 엄청난 도전에 나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정말 최첨단 AI 모델 개발과 이걸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인프라 사이에 이 긴밀하고도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 혁신만으로는 AI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고 반드시 그에 맞는 하드웨어 혁신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둘 다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오픈 AI는 이 과감한 움직임을 통해서 미래 AI 경쟁에서 아주 핵심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발판을 마련했고, 이건 잠재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유능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AI 인프라를 둘러싼 이 거대 기업들의 경쟁과 협력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AI 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양쪽을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오픈AI와 브로드컴의 이 야심찬 동맹이 과연 어떤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또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경쟁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소식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